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HTTPS는 어떻게 보안성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중간중간 기침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SL의 암호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칭키와 공개키가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CA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CA라는 것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 대칭키랑 공개키를 모르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줌에 초대해서 몇 번 리허설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 대칭키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공개키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CA가 들어가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놓치면은 끝까지 이렇게 놓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일부러 좀 중간에 한 몇십 초라도 좀 쉬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발표를 하면서 그 이렇게 여러분들 올려주신 채팅을 볼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슬랙에 제네럴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못 보면 제네럴에 올려주시면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HTTP 메시지를 왜 암호화해야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보는 장면인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메시지를 그냥 볼 수 있게 된다면 만약에 해커가 중간에서 메시지를 훔치면 이제 해커가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를 전부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낸다면 해커가 우리의 메시지를 훔쳐보더라도 어차피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HTTP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또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HTTPS라는 것은 HTTP 메시지를 SSL을 이용해서 암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SSL이 암호화를 할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칭키고 두 번째는 공개키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암호화 과정이 나오는데 SSL이 기업의 기술 면접에서도 종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칭키 방식을 사용하면 메시지를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또 대칭키로 복호화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 메시지를 만약에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낸다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같은 대칭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키 하나만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기도 복호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서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키라는 것으로 암호화를 하겠죠. 그러면 이 ASK 어쩌고 이 문구가 안녕을 대칭키로 암호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서버에게 암호화된 채로 전송을 하면 다시 서버에서는 대칭키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복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서버에서는 안녕이란 메시지를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서버에서도 반가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대칭키라는 대칭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그 암호화된 채로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클라이언트에서는 대칭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좀 되시겠죠? 여기서 막히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없는 걸로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해커가 중간에 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너 대칭키 줘. 우리 이제 메시지 서로 전달해야 되니까 대칭키 줘 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대칭키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대칭키를 전달받은 후에 이 대칭키로 암호화 또는 복구화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커가 이 대칭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국 해커도 클라이언트도 서버도 모두 다 같은 대칭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해커가 이 메시지를 몰래 훔쳐보고 또 이 대칭키로 복구화를 하면 결국 어떤 메시지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칭키 방법만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신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못 보고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키를 사용합니다. 공개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개키랑 개인키라는 게 있는데 개인키는 서버에서만 가지고 있고 공개키는 모두한테 다 뿌리는 키예요. 말 그대로 공개키죠. 그래서 개인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공개키로만 복구화를 하고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개인키로만 복구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개인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개인키로는 복구화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무조건 공개키로만 복구화할 수 있고 반대로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공개키로 복구화할 수가 없고 개인키로만 복구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고 사실 이 공개키는 이 특정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행히 뿌려져 있는 공개키예요. 그래서 공개키는 이미 다 뭐 해커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공개키고 개인키는 서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해커도 알 수 없는 키인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클라이언트가 공개키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서버의 개인 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개인 키로 복호화해서 안녕이란 메시지를 받습니다. 똑같이 반가워라는 메시지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전달을 할 때도 개인 키로 복호화해서 보내면 공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제 복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가워라는 메시지로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해커가 있어서 해커가 공개 키로 아무리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키를 복호하려고 해도 공개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공개 키로 복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커가 더 이상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복호화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개 키에도 한계가 발생합니다. 어떤 한계냐면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까지는 오셨죠? 이제 이해되신 거겠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네, 맞아요. 이 상황까지는 그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놓치셨으면 바로바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부터. 이제 공개 키로 서로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하면 해커가 중간에서 메시지를 가져가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복호화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커가 유사 사이트를 만듭니다. 다음 대신에 더움을 만듭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더움이란 곳이 다음인 줄 알고 나 공격키 줘라고 합니다. 그럼 더움이 다음인 척하고 더움에 같이 공격키를 줍니다. 그리고 더움은 클라이언트 대신에 다음에게 진짜 요청을 합니다. 너 공격키 줘. 이러면 다음이 가짜 사이트인 더움에게 진짜 공격키를 줍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클라이언트가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당연히 안녕이라는 메시지는 더움의 가짜 공개키로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움의 개인 키로 복호할 수 있겠죠. 그럼 해커는 이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다음에 진짜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다시 다음에게 보냅니다. 그럼 다음은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반가워라고 답변을 줄 거고 그럼 다시 더움은 당연히 서로 간에
다음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의 공개키로 복화를 하고 알아들은 다음에 다음의 개인 키로 다시 암호화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과정에서는 해커가 더움인 척하고 그 중간에 껴서 모든 메시지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메시지라면 제가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보낸다면 이 사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드디어 CA라는 게 생깁니다. CA는 편하게 생각하면 이 다음이라는 곳이 내가 다음인 줄 알고 들어간 사이트가 진짜 다음인가? 내가 믿을 만한 사이트인가? 이 사람이 주는 공개 키가 내가 이제 믿을 만한 공개 키를 주는 건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공개 키와 공개 키 다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저만 보이는 건가? 그 서버는 서버의 개인 키, 그리고 CA는 CA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가, 뭐 다음이 네이버가 미리 CA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서버의 공개 키랑 우리 사이트 정보를 줄게. 라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사이트 정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개 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CA에게 미리 공개 키를 줍니다. 그럼 CA는 CA의 개인 키로 서버의 공개 키를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줍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한 인증서 안에는 네.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다시 줍니다. 그러면 이 서버의 공개 키를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CA의 공개 키를 모든 브라우저에게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CA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고, 서버는 이제 서버의 공개 키가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평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들어가려고, 뭐 네이버에 들어가려고 요청을 합니다. 나 너랑 메시지 이렇게 주고받고 싶으니까 너 공개 키 좀 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공개 키 대신에 암호화한 인증서를 줍니다. 그럼 이 암호화한 인증서는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가 되어 있으니까 CA의 공개 키로 복호할 수 있겠죠? 제 마우스 보이세요? 이 개인 키로 암호화됐으니까 당연히 이 공개 키로 복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공개 키로 복호를 하면 서버의 공개 키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해커가 가져갈 수 없게 서버의 공개 키와 서버의 개인 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해커가 가져갈 수 없냐면 해커가 있습니다. 해커가 서버인 척하고 인증서를 보내요. 내가 다음이야. 내가 네이버야. 라고 가짜 인증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가짜 인증서는 원래대로라면 CA의 공개 키로 복화가 돼야 되는데 CA의 공개 키로 복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된 것만 CA로 공개 키로 복화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짜 인증서는 해커가 임의로 만들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CA의 공개 키로 복화하려고 해도 복화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가짜네. 이거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해커가 우리를 속이려도 해도 해커의 가짜 공개 키를 받지 않고 우리는 서버의 진짜 공개 키와 서버의 진짜 개인 키만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반응 한번 해주세요. 괜찮은 거 됐죠,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공개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해커가 중간에 메시지를 가져가도 어차피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완벽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공개 키 방식으로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서.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합니다. 뭐냐면 공개 키를 이용한 대칭키 방식입니다. 전 처음에 이거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했었거든요.
이제 공개 키를 이용한 대칭키 방식을 사용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이제 방금 전 상황까지 와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고 서버가 서버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대칭키 하나 만듭니다. 우리 이제 이걸로 앞으로 메시지 주고받자 라고 한 다음에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요. 그럼 이 암호화된 대칭키는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서버의 개인 키로만 복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버는 서버의 개인 키가 있으니까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가 된 이 대칭키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는 서로 이렇게 같은 대칭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양쪽에 같은 대칭키를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죠. 만약 이 상황에서 해커가 중간에 암호화된 대칭키를 훔쳐가려고 해도 어차피 서버에 개인 키가 없어서 복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공개 키를 이용한 대칭키 방식을 사용해서 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이 같은 대칭키를 공유한 다음에 이 대칭키로 HTTP 메시지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SSL 암호화 방법을 사용한 HTTPS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마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 마우스 보이시죠? 다음 네이버 사이트에서 미리 공개 키와 사이트 정보를 CA에게 줍니다. 그럼 CA는 CA의 개인 키로 인증서를 인증서를 암호화해서 사이트에게 줍니다. 그리고 CA는 CA 공개 키를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는 사이트 공개 키가 암호화된 것이죠. 이 다음에 접속을 요청하면 이 인증서를 사이트가 클라이언트에 넘겨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CA의 공개 키가 있기 때문에 CA의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해서 이 사이트 공개 키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사이트 공개 키로 이 대칭 키를 암호화한 다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는 사이트의 개인 키로 이 대칭 키를 암호화하면 결국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같은 대칭 키를 공유하고 이제 대칭 키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주어집니다. 사실 저도 설명하면서 말이 꼬일 만큼 좀 복잡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